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당시의 상황과 가용한 도구에 따른 모던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었을 텐데요. 왜 특히 요즘 많은 기업들이 모던 애플리케이션과 그에 따른 아키텍처, 그리고 사용해오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의 모더나이제이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기업들이 왜 모던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이 생김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들의 사용자의 수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LG전자의 띵큐와 같은 서비스를 보아도 접속하는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의 수가 수백만에서 수억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며 사용자들은 서비스의 지연에 대한 참을성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페타바이트급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패턴도 웹, 모바일, 백엔드뿐 아니라 IoT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 워크로드, 배치, 플랫폼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수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터 리포트에 의하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하여 36개월 동안 얻게 되는 ROI, 즉 투자 대비 이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8%의 기업들이 ROI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79%의 기업들은 시장에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득으로 보고 있고 16%의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대한 개선을 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는 미국 내 95%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고객 신용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인데요. AWS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속도를 수주에서 하루까지 줄일 수 있었고 6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피코는 뒤에서 설명드릴 AWS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들을 10배에서 15배 정도 빠르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및 글로벌 진출 또한 쉽게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엑스페디아의 예를 살펴볼까요? 아시다시피 엑스페디아는 글로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역시 AWS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6개의 글로벌 AWS 리전을 사용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3시간가량 소요되었던 7일치 데이터 분석을 단 30초 만에 할 수 있게 되어 360배 빠른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 배포 속도 역시 5배가량 향상되어 더 빠른 혁신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말씀드린 개선들을 이루어내었던 골든 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선 이러한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처 활용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모던 애플리케이션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5관점에서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듈러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 패턴, 서벌리스와 자동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오퍼레이션 모델, 자동화, 추상화, 표준화를 통한 개발자의 애질리티, 프로그램화된 가드레일을 활용하는 관리 및 거버넌스, 그리고 디커플링된 용도별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관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모더나이제이션, 특히 서벌리스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어플리케이션 주변의 많은 역할들을 바꾸게 합니다. 서벌리스 기술은 서버에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설치하여 서버 중심의 환경을 구성하는 대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API 형태로 서버 없이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서벌리스 기술의 활용은 이벤트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에 새로운 아키텍처 패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WS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람다 및 서벌리스 구성 요소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서버 관리에 드는 인적, 물적 비용을 없애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관리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노우옵스 환경으로 가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클라우드에서의 배포, 디버깅, 모니터링, 옵서버빌리티 관련 역할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환경이네요.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은 이 그림과 같은 모놀리틱 3티어 아키텍처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모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앞에서 보았던 3티어 아키텍처와 그리 달리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모놀리틱 환경이 아니라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줌아웃을 해서 좀 더 먼 거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아마도 수십, 수백, 필요에 따라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내구성과 사용자의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을 쉽게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서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잘 정해진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즉, 기업들의 모더나이제이션은 어플리케이션들을 API 형태로 리팩터링하는 것으로부터 대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이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보면 모던 아키텍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 및 방법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 저장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작은 범위로 디커플링되고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가장 용도에 잘 맞는 저장소들이 활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통합 및 상호 통신에서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의 통신 방법에서도 상황에 맞는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트 또한 서버에 종속되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는 형태로 주로 이벤트 드리븐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확장성 및 가용성을 고려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팅 옵션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익숙한 서버 기반 컴퓨팅을 선호한다면 물론 아마존 EC2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또는 아마존 일라스틱 쿠베르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라이징하고 그에 따른 배포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서벌리스의 장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AWS의 서벌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AWS 파게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면서 완전한 서벌리스 환경에서 개발하는 경우 AWS 람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옵션들은 운영, 확장성, 가용성, 복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옵션을 택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서벌레스 혹은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합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동기화 방식과 비동기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간혹 비동기 방식의 API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타입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각의 경우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장단점들이 환경에 맞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합은 API를 통한 동기 방식의 통합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내부 통신은 메시징 혹은 이벤트 방식의 비동기 방식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비동기 통신은 거의 무한대의 확장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용량이 줄 경우 비용 자체를 없앨 수 있어 매우 비용 효율적인 구성이 됩니다. 물론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개발팀의 구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빠른 개발 및 개선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의 애자일 팀 구성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조직 내부에서 SaaS를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내부 어플리케이션 환경과 통합하는 다양한 도구,
예컨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고객들이 서드파티로부터의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 젠데스크, 페이저듀티, 몽고DB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고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레고는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체 시스템 다운을 겪은 후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키텍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백엔드 서비스들을 디커플링하고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 즉 비동기 방식 아키텍처로 전환하였고, AWS는 이벤트 브릿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함께 이러한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레고와 같이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로 전환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점점 더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데이터 저장소로 활용되었고, 데이터들은 관계에 의해 모델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활용에 맞춘 용도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모듈러 서비스들과 함께 디커플링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관리형 혹은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MS SQL 등과 같은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형 서비스, MySQL, MariaDB, PostgreDB와 같은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형 서비스, 아마존 오로라와 같은 서버리스 환경의 사용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최적화 관리형 RDBMS 서비스 등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밸류 저장소인 DynamoDB, 도큐멘트 저장소인 DocumentDB, 멤캐시디나 레디스 기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넵튠, 시계열 데이터 저장소인 타임스트림, 블록체인 기반의 레저 데이터베이스인 QLDB, 그리고 매니지드 카산드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개발팀이 하나의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왔고, 이러한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는 많은 경우 병목 구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에는 더 빠른 개발 라이프 사이클 및 개발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림처럼 여러 팀들이 독립적인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져간다면 훨씬 더 빠른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안전성, 보안, 품질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및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빠른 개발 시간을 이루는 방법은 가드레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에게 모든 자유를 부여한다면 코드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 낮아지거나 극단적인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리스크는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화를 통하여 자동화된 가드레일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레일은 자동화, 프로그램화를 통하여 만들어지며 대개 표준화를 담당하는 중앙 조직에서 만들게 됩니다. 가드레일이 적용되는 영역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모던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관리자의 역할은 이러한 영역들에서의 가드레일을 정의하고 변경 내용을 배포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대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운영팀은 플랫폼 팀 혹은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설런스 팀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와 비용 목표, 생산성 목표 및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여러 선택 옵션이 존재합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개 10에서 30%의 어플리케이션을 리타이어 시키고 SaaS를 통하여 옵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리프트 앤 시프트와 자원 최적화를 통한 옵션 혹은 리팩터링이나 리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모더나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컨테이너와 같은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